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환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정부와 서울시에서 핵심적인 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는 주거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이번 주 14일이죠. 14일에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이제 뒷화면 배경에 이제 오늘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공급에 정말 진심이다라는 보도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주거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오늘 해드릴 예정이었는데, 오늘 두 개의 영상을 합쳐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로 공급과 재개발, 그 다음에 소형주택 살리기,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잘 듣고 도움 받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은 5월 16일 날 보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울시의 보도 자료고요. 보시면은 지금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현황 6개월마다 상세 공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풀이를 해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정비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일일이 다 찾아봐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에서 6개월마다 상세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각 자치구에 어떤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정말 한눈에 볼 수가 있고, 재개발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도 자치구에 이런 재개발이 들어가고 나는 여기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쉽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가 반기별로 공개하는 아파트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정비사업 추진 현황도 6개월마다 상세 공개한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를 하고 지연 사업장은 문제 해결에 신속하게 돕는 등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전부터 누누이 이제 방송에서 업로드를 해드렸지만 서울시의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2년 후죠. 2년 후에 공급 물량이 급감을 한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서울시의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부와 그 다음에 서울시가 합심을 해서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조합 측이랑 또 시공사 측의 마찰이 또 빚어지고 있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사항들을 확인을 해서 원활하게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공급량을 차질없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또 보시면은 주요 제공 항목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소규모 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 자유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구역별, 자치구별, 단계별 추진 현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올해 기준 3월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구역은 총 699구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자치구별로는 어디가 몇 군데가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몇 개소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신구 구역 지정 현황과 관리 처분 인가 이후 중국 이전 단계의 사업 추진 현황을 시와 자치구 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에 돌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 무산이 과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무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도 이런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계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맨 아래로 내려보면 참고 자료라고 해서 서울시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고,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이렇게 나와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들, 가로주택, 자유주택, 소규모 재건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비사업 합계를 보면은 서울시에만 690군데가 지금 정비사업이 현재 확정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재개발 예정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많은 지역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은 서울 25개 자치구 현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남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중랑구까지 이렇게 서울 25개 자치구 안에 어떤 정비사업이 몇 개소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보도 자료에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주거정비 계획 그 내용을 또 들어보시면 정부와 서울시가 정말 공급에 진심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걸 맞춰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공구에 맞춰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이런 소형 주택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주거 종합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14일 날짜인데요. 요게 발표가 됐습니다. 2024년도 주거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 중에 재개발 쪽이죠. 재개발 쪽으로 포커스에 맞춰서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다뤘던 내용도 있고 신규로 나온 내용도 있습니다. 총선에 맞춰서도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내용으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받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추진 경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정부는 22년, 23년도 수립된 중장기 주거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 등과 부동산 정상화를 비롯한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5년간 270만 호를 전국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취약 계층 주거 안정화 확보, 저출산 극복,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이런 내용들이 보도 내용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규제죠. 지금 정부 자체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다양하게 내놓고 있습니다. 세금 쪽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쪽으로도 그렇고 대출에 대한 부분, 청약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지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보게 되면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도심 공급 활성화 도모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다양한 주거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시 부동산 대책이죠. 일시 부동산 대책도 나와 있는데요. 주택 공급 규제 혁파 및 지원 강화를 위해서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일시 부동산 대책이죠.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 발표를 했다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 사업,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을 위한 뉴 빌리지 사업도 도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뉴 빌리지 사업이 뭔지 제가 그 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조금 보시고 이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토론회죠.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개최를 했죠. 40 몇 일 만에 개최를 했다 40 몇 일 만에 개최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보시면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는 한편 연도별 주거 종합 계획 수립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과제 이행력 강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들을 정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용들 자체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당의 협의가 있어야지 법률이 개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정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봤을 때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상화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시장 관리에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실소유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 원활한 주거 이동 등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주요 경제 정상화 조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를 한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요. 보시면 규제 지역이죠.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 25개 자치구가 다 투기 과열 지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남 3구와 용산 빼고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싹 다를 해제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싹 다 해제했고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매 제한이죠. 지역별 이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매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줄였고요. 비수도권의 경우는 4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는 12억 이상이면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했죠. 근데 기준 12억을 폐지를 했고요. 특별 공급 기준도 특별 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특유 과열지구 9억을 폐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약 당첨된 1주택자가 부과되는 기준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를 했고 무순위 청약에서도 이제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게 허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택 시장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너무 이제 침체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지금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확정이 된 완화 조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됐구나라고 이제 바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래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앞으로 완화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두 번째로 주택 공급 활성화로 주거 안정 기반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 30년 도가시 안전진단 없이
시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 설립 시기 조기화로 사업 기간 단축을 하겠다.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정책은 아닙니다. 기존에 이 안전진단 없이 안전진단을 뒤로 밀어서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서 재건축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는 법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국 그다음에 수도권 아파트의 재건축 투자 수요라든가 아니면은 공급 측면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겠죠. 지금 보시면은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 2인 가구 증가 등 주거 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여 공급 규제 개선, 그다음에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아파트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 자체는 조금씩 살아나고 전세가도 이제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이제 전세가는 상승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소형주택의 경우는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많은 투자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 나가고 전세가도 계속 바닥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126%로 인해서 전세가도 역전세 상황을 계속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형주택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고 싶어도 이런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망설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 이런 소형주택 공급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의 수요를 어느 정도 끌어당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파트로 몰렸던 수요를 바로 이 소형주택이 이제 받으면서 이 서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이 정부가 소형주택 살리기를 지금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및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유 차량 주차 면수 설치 및 주차장 기준 완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소형주택의 경우 뭐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니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주택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 금융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 60제곱미터 미만 아파트는 제외가 됐고요. 보시면은 이에 대한 이제 준공된 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 이제 최대 50% 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등 융자 한도 상향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등록, 사업 여건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제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의 이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임대 의무 기간이죠.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년이 나올지는 이제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일시부동산 대책에서는 바로 6년으로 예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6년으로 나올지 아니면 기존의 4년을 다시 도입을 할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 임대 등록이 부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기로 등록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10년 장기죠. 이 10년 장기 임대로 등록했을 때 장단점을 두고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 등록을 활성화해서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임대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요? 바로 다주택자 분들이죠. 다주택자 분들이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임대사업자 여건을 개선하는 이유는 바로 소형주택 살리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비아파트 구입 부담 완화 및 수요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시부동산 대책이죠. 일시부동산 대책에 나왔던 내용을 그대로 이제 나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은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60제곱미터 미만 수도권 6억,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의 아파트는 제외되면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가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가 어떻게 돼서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지는 그 전에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 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소형 기축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 임대 등록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위에 보시면은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축주택 말 그대로 2년간 준공이 된 완공이 된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바로 신축만 가능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기축주택이죠. 기존의 완공인의 주택의 경우도 이제 2년간 임대 등록을 하면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아니라 바로 남한테 사야 되는 겁니다. 남한테 사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지 바로 주택수에서 빼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또 나옵니다. 보시면은 주택 청약에서 비아파트 소형 60제곱미터 미만의 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 원, 지방 같은 경우는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청약시 비아파트 소형 저가주택의 무주택 인정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매매가 기준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이제 보셔야 됩니다. 매가 같은 경우는 뭐 6억, 5억 뭐 이렇게 다 다양하겠지만 이런 소형 주택의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억대, 3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형 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전 영상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30대 분들이 소형 주택, 빌라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업로드 해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30대 분들이 빌라를 이제 사는 겁니다. 나중에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빌라에 사, 그리고 공시지가 3억 원 이하야. 그러면은 청약도 같이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전략이 되겠죠. 이거는 정부 자체에서 조금 잘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6천,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1억까지였죠. 근데 이것을 개선을 해서 수도권의 경우는 3억,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형 주택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셔서 청약과 그 다음에 재개발 쪽, 그 다음에 재개발로 시세 차익 플러스 그 다음에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리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정말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에서 소형 주택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제도 개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및 예방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형 주택의 경우 많은 분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재개발 쪽 투자 계획 세우시는 분들 아니면 이미 지금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보험 126%로 낮아지면서 역전세를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기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앞으로 주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런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면은 좀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런 기피 현상을 조금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정책적인 규제 개선을 지금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126%죠. 공시지가의 126%로 보증보험을 들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매가 기준으로 개선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보증보험 가입 시 적절한 시세 반영을 위해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대로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매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만 이제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 공시지가 기준을 매가 기준으로만 바꾼다라고 했을 때에는 역전세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거의 없다시피 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항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주거종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부분이 정말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시행령으로도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앞으로 어떤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지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방향 잡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혼자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상의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세우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전화 주셔서 편하게 상담받고 도움 받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